배우 박원숙의 23년 만에 충격적인 고백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조용히 찾아왔다. 따뜻한 햇살 아래 정원을 가꾸던 그녀의 손길은 늘 정갈하고 조심스러웠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떨리는 듯했다.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일 뿐이라 생각했던 시청자들은 박원숙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에 숨을 멈추고 말았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이 정원을 함께 가꾸었을 텐데요. 순간 화면 속 공기조차 얼어붙는 듯했고 그 침묵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정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23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박원숙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상실의 고통을 마치 조용한 물결처럼 흘려보냈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어디론가 향했고 흔들리는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견디지 못한 외로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곁에서 함께 정원 작업을 하던 윤다운은 그녀가 바라보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다. 곰살맞고 다정한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박원숙에게 어린 시절 아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정성스레 삽을 건네고 필요한 물건을 먼저 챙기는 윤다운의 모습은 마치 "엄마,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 장면은 단지 개인의 사적인 그리움을 넘어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깊은 상처를 대변하는 듯했다. 세상 누구보다 강인한 이미지로 살아왔던 박원숙이 그날만큼은 한없이 작고 여린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시청자들은 그녀의 눈물 속에서 자신들의 상처와 그리움을 함께 떠올렸다. 그녀가 내뱉은 "든든하고 행복했을 텐데" 라는 한마디는 마치 오래된 편지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는 따뜻한 울림이었다. 더욱 가슴을 아리게 만든 것은 그녀가 보인 남은 삶에 대한 태도였다. 혜은이가 자식에게 밥 한 끼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고 미안해하자 박원숙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앞으로 더 해줄 기회가 남아있어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처럼도 들렸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그녀의 믿음은 수많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오해와 후회를 감싸주는 듯했다. 그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감정이 아닌 진심으로 다가왔다. 그저 방송용 대사도 미리 짜인 각본도 아닌 한 인간의 삶 속에서 길어 올린 깊은 울음이었다. 그런 진심이 있었기에 함께 출연한 혜은이와 홍진이, 윤다운 모두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특히 혜은이가 "나는 왜 이렇게도 바보 같았을까?" 라며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일 때 그 자리는 하나의 위로이자 반성의 공간이 되었다. 웃음을 주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아무도 웃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그 속에 담긴 아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심지어 칼갈이 장인을 만나 웃음꽃이 피던 장면조차 그 이후의 분위기를 덮지는 못했다. 80세가 넘은 장인의 유연성과 숨겨진 이력, 윤다운의 재능 발견과 장난기 어린 반응은 잠시나마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시켰지만 여운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박원숙이 꺼낸 그 말은 단지 한 회 방송을 넘어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진실이었다. 그녀의 고백은 어쩌면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 자식과의 관계에 아픔을 가진 부모들, 표현하지 못한 후회를 품은 이들 모두에게 말이다. 박원숙은 그날 배우가 아닌 엄마 박원숙으로서 진심을 말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눈물은 보는 이의 마음 한가운데 조용히 스며들었다. 1970년 박원숙은 MBC 2기 공채 탤런트에 합격하며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예상 밖의 사연으로 가득했다. 사실 그녀는 1969년 일기 공채에 먼저 도전하고자 했지만 당시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보통 이쯤에서 꿈을 포기하는 이들도 많겠지만 그녀는 아이를 출산한 이듬해 다시 지원해 결국 합격했고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대한민국 방송사에 새기기 시작했다. 이 한 단락만으로도 그녀의 인생이 결코 평탄치 않았음을 예감할 수 있다. 데뷔 초기에는 대중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던 그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박원숙은 한국의 소피아 로렌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단아하고 세련된 외모, 뛰어난 신체 조건으로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했다. 단순한 외모만으로 그렇게 불릴 수 있었던 건 아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노력했고 자신만의 감정선을 끊임없이 가다듬어내며 진짜 배우로 성장해 갔다. 1986년부터 1994년까지 방영된 MBC의 일요일 아침 드라마 한지붕 새가족에서 순돌이 어머니 역할로 대중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이 작품은 단순한 가족극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당대의 사회상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고 그녀는 그 안에서 진짜 어머니처럼 웃고 울며 시청자의 감정을 쥐락펴락했다. 함께 출연한 이면식과는 현실에서도 각별한 우정을 유지해오며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되었다. 1987년 KBS의 대작에서는 이민의 역을 맡아 그야말로 혼신의 연기를 펼쳤고 그 결과 KBS 여자 최우수 연기상과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연기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이 시기 그녀는 단순한 인기 배우를 넘어 믿고 보는 연기파 배우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연기 인생의 정점을 찍는다. 하지만 박원숙이라는 이름이 더욱 빛나기 시작한 건 오히려 중년 이후였다. 2000년대 들어 그녀는 강렬한 악역 이미지로 변신했고 팔불출 엄마에서 타락한 시어머니로 변모해가는 캐릭터들을 소화해내며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했다. 백년의 유산 등에서 보여준 그녀의 영인은 감탄을 넘어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매서운 눈빛과 예리한 감정선으로 보는 이에 숨을 멎게 하더니 곧바로 눈물 한 방울로 모든 상황을 뒤집는 놀라운 몰입력. 이 모든 게 그녀였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녀는 악역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는 마음 약하고 소심한 어머니 김지양 여사 역으로 그대 그리고 나에서는 육체는 60대지만 정신 연령은 20대인 엉뚱한 인물로도 완벽한 변신을 보여주었다. 2014년 운명처럼 널 사랑해에서는 손주 며느리만 바라보는 따뜻한 할머니로 등장해보는 이들을 미소 짓게 만들었다. 2016년에 디어 마이 프렌즈는 그녀의 연기 인생에 또 다른 획을 그은 작품이다. 막장 시어머니 이미지에서 벗어나 중년 배우 이영원이라는 현실적인 인물을 연기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연기 내공이 없다면 도저히 표현해낼 수 없는 진짜 어른의 모습. 그 중심에 박원숙이 있었다. 이어 황후의 품격에서는 인자하고 위험 있는 태왕태후 조씨 역할로 다시 한번 연기의 폭을 증명하며 관록을 과시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면모는 예능과 삶 속에서 더욱 빛났다. KBS 1TV의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는 단순한 실버 동거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인생의 쓸쓸함, 노년의 외로움, 그리고 여전히 사랑을 꿈꾸는 중년 여성들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을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방송을 통해 따뜻하게 풀어냈고 동세대 여성 시청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건넸다. 프로그램은 시즌 3까지 이어지며 박원숙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했고 그녀가 삶을 대하는 진지함, 그리고 여전히 유쾌한 감각을 지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남해에 위치한 그녀의 집은 단순한 촬영지가 아니었다. 배우 김영란, 박중흠 등과 함께 생활하며 웃고
때로는 눈물 짓던 공간. 그 안에서 그녀는 삶의 무게를 가볍게 내려놓았고 시청자들도 함께 위로받았다. 이 방송은 4-5%라는 안정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녀는 남해군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다. 2020년에는 유튜브 채널 박원숙 채널을 개설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디지털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스스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출연하며 또 다른 방식으로 팬들과의 거리를 좁혔다.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성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오래 활동한 배우로만 정의할 수 없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한 인물. 때로는 시청자를 울리고 또 때로는 웃게 만들며 우리 곁에 늘 존재해온 사람. 그 중심에는 항상 배우 박원숙이라는 이름이 있다. 이렇듯 그녀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다. 시작부터 쉽지 않았고 주연으로 떠오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상처와 회복을 반복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언제나 연기라는 무대 위에서 살아 숨 쉬듯 존재했고 세월이 흘러도 그녀의 영혼은 변함없이 우리 마음을 두드렸다. 당신은 어떤 배우의 인생을 가장 감동적으로 느꼈는가? 박원숙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누군가는 오랜 시간 연기의 길을 걸으며 기쁨과 슬픔을 모두 안고 대중 앞에 섰습니다. 박원숙 배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함만이 아닌 아픔과 인내,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십 년간 브라운관에서 다양한 얼굴로 우리 곁을 지켜준 그녀는 단순한 배우를 넘어 한 시대를 함께 걸어온 동반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녀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야 할 시간입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 그녀가 웃으며 감싸는 수많은 순간들에 감사하며 박원숙이라는 이름을 사랑과 존경으로 불러주세요. 그녀의 삶의 박수를, 그녀의 연기에 진심 어린 격려를 보냅시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억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응원이 아닐까요?